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은 미국의 워싱턴 DC, 세계 정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온 김에 뭘 할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의미 있는 데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찾아낸 곳이 바로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입니다. 이 공사관이 위치해 있는 곳이 로건 서클이라는 곳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13번가 14번가 그리고 P 스트리트 이렇게가 역사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곳이 19세기 당시에 있었던 외교 공관 건물로는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유일한 곳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와봐야 되지 않을까 애국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1877년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네네. 원래는 가정집이었죠. 네. 근데 한편 이제 조선은 1882년 5월달에 수교를 맺었지만 상주 공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바로 설치를 합니다. 이듬해 1883년에 지금 이제 미 대사관점 맞아요. 그 아래 있죠. 예. 거기.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청나라가 엄청나게 간섭을 했습니다. 결국은 5년이 지나서 1887년도에 초대 이제 공사를 임명을 하고 박정영. 그렇죠. 파견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첫 해 1년 동안은 오피스 하나를 얻어서 사용을 하셨는데 1889년도에 이 건물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1910년에 한일 강제 병합이 되면서 정확하게 그 3일 뒤인 9월 1일자로 $5짜리 문서가 나오는 겁니다. 해방이 됐지만 어떻게 손썹을 도리가 없었고 교포들이 수없이 많이 그 트라이를 했어요. 이걸 다시 사자 했는데 그러던 것을 2012년도에 문화재청이 이제 $350만 이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전격적으로.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입니다. 1층은 주로 접견 공간으로 사용됐고 그중에 이제 여기가 객당입니다. 응접실 같은 곳이죠. 손님들 오시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곳인데 다행히도 이 사진이 한 장 남아 있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복원을 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어요. 이걸 근거로 해서 샹들리에 벽지 카펫은 새로 제작을 했고요. 가구들은 미국, 캐나다, 영국을 돌면서 당시에 같은 회사의 제품 아니면 최대한 비슷한 제품을 사 모았습니다. 골동품으로. 때문에 이곳을 저희들이 당시 모습하고 똑같이 완벽하게 했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최대한 하고자 노력했다. 이 식당은 사실은 손님 오시면 같이 하는 그런 유종을 치면 네. 일종의 귀빈 식당 정도. 여기가 이제 우리 기록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입주하고 나서 한 보름 정도 지나서 큰 파티를 열어요. 1000여 명이 다녀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재밌는 게 클리브랜드 대통령의 부인인 프랜시스 클리브랜드 여사가 다녀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대접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쪽 편이 사실 우리 공사관의 제일 시그니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밖에서 손님이 왔을 때 문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진을 토대로 재현을 했는데 액자를 걸었지 않습니까? 이게 광화문이거든요. 아, 광화문이에요 저기? 예, 광화문입니다. 여기 해태가 있고요. 저희가 똑같은 사진을 결국 찾아냈죠. 저기 의회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82년도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왜 추정을 하냐면 이 인물. 누구예요? 이게 뭐냐면 이 복장이 별기군 복장이거든요. 1882년 한 해 딱 설치돼서 그 해 없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해구나. 그 해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죠. 재밌는 게 이게 무슨 조합일까 고민을 해보니까 태극기가 사실은 미국과 수교 과정에서 처음 만들어지게 돼요. 외교 문서가 의회 도서관에 있는데 그 자료를 열람해 보니까 거기 태극기 도상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걸로 봤을 때 이미 이때는 10년 뒤니까 이미 국기라는 게 국가를 상징하는 깃발이다라는 거는 개념이 확실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뜻이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요, 우리의 주권자인 국왕께서 계신 곳이다라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정당입니다. 발을 정자 쓰는 정당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고종과 왕세자, 나중에 순종왕제가 되는 분이죠. 이 사진을 붙여놓고 한 달에 2번씩 초하루와 보름에 절을 올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망배례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진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 사진을 보면 1896년도에 이범진 공사와 그의 아들 이휘종, 헤이그 특사 중에 한 분이죠. 워싱턴 DC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특이한 게 여기는 이제 양복을 입었고 여기는 이제 한복인데 당시에 도대체 무슨 복장을 입었던 거냐. 근데 원래는 한복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눈에 튀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문 기사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워싱턴에 있는 꼬마들이 졸졸졸 쫓아다녔다. 그리고 단발령 이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많이 네네. 달라지죠. 자, 여기 2층인데요. 공사 집무실입니다. 아까 1층은 그나마 사진이 여러 장이 있었는데 2층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오, 그럼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느냐?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미내거안.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곳 공사관하고 조정의 외부 둘 사이에 많은 문서들을 주고받아요. 그 문서들을 철을 해놓은 겁니다. 기록물철. 여기에 보면 물품기라고 있어요. 아, 어떤 물건들을. 그렇죠. 정당 보셨죠? 네네네. 자, 어진 임금의 사진, 네. 예진 세자의 사진. 숫자 다 적어놨네? 아까 이게 문내 통도, 복도를 뜻해요. 네. 근데 여기 방안 일좌, 태극기 밑에 네모난 탁자 보셨죠? 네. 네모난 탁자가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형태와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은 없지만 이 물품 수량을 보고 이렇게 배치하지 않았겠느냐. 자, 여기는 이제 공사 부부의 침실입니다. 16년 9개월 동안의 공사가 5명이었어요. 그렇게 안 됐어요? 예. 그 중에 이제 3분 정도가 여기 이제 부인을 같이 모시고 와서 살았거든요. 박정현 공사는 당연히 처음에 싱글이었고요. 처음엔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일만 하나요? 밤에 이제 파티장도 불려가죠. 근데 박정현 공사가 처음에 파티장을 갔는데 수행이 누구였냐면 월남 이상재 선생이었어요. 서기관. 월남 이상재 선생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야회장을 모시고 왔는데 야회장 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박정현 공사가 깜짝 놀라더라. 왜냐하면 절반이 여자였어요. 아, 그 부인이랑 다 그렇죠. 오니까. 근데 이제 박정현 군사는 처음 보니까 휘둥그레진 거죠. 왜냐하면 당시 조선의 아녀자들은 그저 집안에만 있고 남자들이 돌아다녔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첫 마디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웬 기생들이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아, 미국 풍속을 이제 이해를 한 거죠. 아, 부인들인데 심지어 그 당시에는 외교관 부인회에서 바자회도 합니다. 그렇죠. 예. 부인토끼.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채용 공사의 부인 송주배 씨가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자수 제품 여러 개 내놨는데 아주 인기가 많았다. 신문 기사에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인들의 역할도 되게 재밌는데 결코 소극적이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제 신문에 상당히 좀 많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나간 이유는 그 교회가 대통령 부부가 다니는 거였어요. 바로 뒤에 앉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역할은 이렇게 소극적이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한국 여성들이 해외 나와서 잘해요. 예, 근데 또 나중에 돌아갈 때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돌아가면 가기 싫다고. 적응을 하겠느냐. 못하지. 여기는 직원들의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인데 여기 보시면 얘 지도네. 지도인데요. 잠깐 이게 재밌습니다. 1892년도에 워싱턴 DC의 모습인데 코리안 레기에이션 이렇게 써 있죠. 네. 근데 이 손톱만큼 작은 이 그림인데 확대를 해보니까 디테일이 옥상에 국회 계양대가 있고 진짜? 깃발이 펄럭이죠. 이게 태극기겠죠, 당연히. 이 지도의 정체가 뭔가 하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스트레인저스 가이드. 말하자면 처음이시죠? 이런 데부터 우선 보시죠.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 당시에 공사관이란 이 건물의 존재감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가 이제 서재입니다. 여기가 이제 작죠.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땐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 1882년 5월에 미국과 수교를 맺었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낯선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고종이 볼 때는 문물과 제도가 되게 돋보였던 거죠. 나중에 보면 미국식의 근대 문물과 제도를 도입하는 창구 역할을 이게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편, 전화, 전기, 철도, 전차 다 미국식으로 직수입되거든요. 그래서 공사관이 현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 실제로 1887년에 박정현 공사를 7월 달에 처음 임명하면서 고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샅샅이 살펴보고 소상히 보고서를 올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속습유라는 보고서를 올리죠. 바로 미국이 이런 나라다라는 거를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결과를 올리게 되는데 의무 교육을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학부가 설치되죠. 교육에 관한 중앙부서가 처음 생기는 겁니다. 의무교육. 근데 우리로서는 무척 생소하죠. 이유를 당연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유를 달아요. 이는 대개 인민이 국가의 중요한 자원임을 아는 까닭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일부 반영되는 게 학부를 설치하고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미국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던 곳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곳이 그런 곳이었고요.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공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여기 이제 3층인데 보다시피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게 원래는 아마 2층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변형된 게 1910년에 소유권이 강제로 넘어가고 한 7, 8차례 소유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중에 팀스터 유니언 아시죠? 네네네. 거기 지부 사무실이었어요. 그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3층을 벽을 다 헌다고 나옵니다. 이거를 저희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전시실로 차라리 꾸미자. 그래서 한미 관계의 시작과 그 전개 과정을 쭉 소개하는 곳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해놓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893년도의 여권입니다. 실물 크기. 예.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 1893년도 성의로 썼잖아요. 이때는 아직 조선이기 때문에 그 연호가 중국 연호인 거예요. 근데 이때 중국 연호를 빼버려요. 대조선국 개국 502년 이렇게 나가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근대기에 들어와서 더 많은 국가들과 교류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자주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등장했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포스트 카드잖아요. 네네. 처음에 이 엽서를 독립교육연구원에서 많이 발견했어요. 이제 서재필 선생, 안창호 선생 유품에도 들어가 있고 1910년대에 미국에서 이제 그 여러 독립운동 단체가 하나로 통합을 합니다. 그게 바로 대한인국민회라는 독립운동 단체인데 그때 간부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새 신년 인사였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나라 잃은 백성이 된 거죠, 졸지에. 근데 이분들이 문득 떠올린 게 바로 공사관이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도 한때는 워싱턴 DC의 번듯한 건물에 태극기를 높이 휘날리며 주권국가로서 과시를 했었는데 이렇게 돼버렸다. 당시에는 그때 해방이 될 줄 알았겠어요? 기약이 없는 거죠. 100년이 걸릴지 200년이 걸릴지.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 그런 다짐을 담아서 공사관 엽서를 만들어가지고 태극기를 이걸 어떻게 사진 찍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아주 크게. 다시 저 높은 곳에 태극기를 올리는 그날을 위해서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가자. 그 당시에 교민들 안에서는 그렇게 내면화가 되고 잊지 않고 기억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뭐 그런 사연이 좀 깃들어 있는 그런 엽서인 거죠. 이게.